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목요일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복귀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2100포인트 회복 시도 그리고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위쪽으로 시도를 할 듯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금요일 날 그날 밤이죠. 미국 시장이 또다시 추가 급락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위클리도 아니고 2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자주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시장의 현재 구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면의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확정될 때까지는 동일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일한 싸움은 무엇이냐? 올해 시장이 지금 내내 하락을 했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하기 전에 이 부분 한 번 더 좀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현재 시장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힘든 건 약세장이니까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데요. 여기가 올해 1월입니다. 여기가 1월 달이고 지금이 12월이니까 올해 내내 빠진 겁니다. 1년 내내 지금 계단식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크게 빠져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연말인데 저점을 자신 있게 잡았다 내지는 지켰다고 시장이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이렇게 지금 현재 1985포인트 여기 저점 잡아놓고 애매하게 지금 2000포인트, 2050포인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다가 부연하면은 미국 시장 잠깐 보시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안 무너지고 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 미국 대표 지수 우리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건데 여기 깨졌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쪽 라인 여기 앞쪽에서 돌아 나오는 라인도 지금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러니 불안한 거예요. 현재 우리 시장이 지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 보면, 현재 이번 시장이 미국이 저렇게 저점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50포인트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2050선 지켰다 하고 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2050포인트를, 오늘도 정말 다행히 지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세 자체가. 그래서 현재 장세는 여전히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타일의 조정, 특히나 이번 장세,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힘을 좀 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분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무 힘들다. 한마디로 너무 힘들다라는 게 1년 동안 조정이니까 너무 힘든 게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장이 힘든 시장이 맞아요.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지금 한 15년 정도의 그래프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금융위기입니다. 여기가 금융위기예요. 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제일 강한 조정이에요. 2018년이죠. 여기가 2011년도 조금 어느 정도 강했던 조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2015년도에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스케일이 있는 조정이 2번 정도 있었지만 사실상 2018년도 이후에 현재 가장 강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고 그 조정이 아직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인하고 반등이 시작되지 못하고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건 언제 끝나느냐? 이 하락에 대한 이제 반등이 제대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좀 할만하구나 이렇게 되실 겁니다. 주식은 원래 떨어지면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 있지만 그 모멘텀이 또 구간 흐름상으로 약해지게 되면 반등은 반드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반등이 여기서 시작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처럼 좀 더 떨어져 가지고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의심을 아직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구하고 지켰지만 미국이 저점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켰다고 해서 파이팅 넘치게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복귀 프로그램이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흐름 짚어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만 해가지고는 사실 큰 흐름을 볼 수가 없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해서 현재 전략을 세우는 건데 오늘 이랬다 이것만 보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한번 큰 그림 보여드리고 오늘 그 상황에서 오늘은 어땠는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뭐 마이너스 0.4%입니다. 지수 간단하게 넘어가죠. 2060포인트. 그냥 그림, 사실 시장 지수의 기술적 구조는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이. 지금 우리 시장 지수는 여전히 여기 2050을 지키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 의미는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2100포인트도 넘지 못했죠. 제가 그림 한 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직선으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 하나가 있어요. 이걸 좀 굵은 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맞고 못 넘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던 선이 한 개 있는데 고기가 여기 이렇게 깨졌죠. 그러면서 시장 지수가 지금 저점을 지금 반복 터치를 하면서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면서 오늘도 끝났어요. 오늘도 그런 위치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5일선과 21선 역배열돼 있죠. 방향 자체는 옆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여전히 옆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데, 예,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데, 이 방향 중에 기술적인 구조가 보시면은 요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현재 역배열 상황이죠. 이 현재 역배열은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다 역배열입니다. 121선 여기 있고 61선 여기 있고 21선 여기 있고 5일선 여기 있고 5, 20, 60, 120 역배열 아닙니까? 역배열은 기본적으로 조정 구조죠. 이 역배열에서는 밑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밑으로 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2050을 버티고는 있지만 이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강하게 아직까지는 불어넣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FOMC죠. 모레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밤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목요일 아침에 확인되는 FOMC 결과예요. 지금 FOMC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전망들 많이 나오는데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약간 수정된다고 해서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점도표가 수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쇼크도 아닐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되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FOMC 원래 그동안은 제가 이게 한 2년 만에 제가 FOMC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2017년도 구간 1년이네요. 2017년도 구간, 18년도 구간 2년 만에 FOMC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FOMC는 좀 중요해요. 중요해졌어요. 뭐가 중요해졌냐면 경기가 약간 미국식 경기가 둔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년도 금리 전망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 2.5, 이번에 올리면 2.5%대까지 상단금리 올라가니까 이 이상 가면 긴축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정상화가 된 거고. 그러니까 더 긴축을 할 정도의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안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즉 글로벌 시장에서 이 FOMC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고맙게도 미국 시장이 내려와 있어요. 아까 미국 시장 보셨다시피 FOMC에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FOMC를 이렇게 애매하게 여기서 FOMC 들어갔다면 별거 아닌 내용 가지고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러합니다. 그런데 FOMC 시점에 미국 시장이 이미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오늘도 조금은 뭐 혼조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위치에서 FOMC 말씀드렸던 결과 정도가 나오거나 혹은 그와 뭐 크게 뭐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반등의 여력이 강해요. 그리고 미국 골드만삭스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 밑에 엄청나게 하방 오버슈팅 돼 있거든요. FOM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오히려 반등 모멘텀이 나올 테니까 내일 모레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지금 아무래도 목요일 날 확인될 미국 FOMC 앞두고 화요일 날 막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는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오늘 막 적극적으로 샀다가 미국 시장도 아직까지 불안하면 내일 또 빠져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긴장감이 좀 유지가 됐다. 여전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저는 오늘 우리 시장은 여전히 한국 정말 강하게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 지수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습니다. 이 오늘 당일 시장이 요만큼인데요. 제가 흐름을 보시라고 이전 것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급락을 맞았죠. 목요일 날 이렇게 급락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버텼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2%가 더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밀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밑으로. 혹은 시초가가 훨씬 더 낮은 자리, 어제 2070대 정도까지 마감을 했으니까, 2070대 정도까지 마감했으니까, 어제 미국 2%면 우리나라 한 50포인트 정도 빠져가지고, 한 2020 이렇게 나가도 사실 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였는데, 시가지수부터가 강했습니다. 여기, 시가지수 포인트 자체가 강하게 출발을 했죠. 미국 시장의 급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아침부터 크게 빠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시작 지수 자체가 2060선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출발이 생각보다 강하게 출발해가지고 바로 보합권 들어가니까 일단 안도해버리는 거죠. 미국의 하락은 거의 장 초반에 다 반영이 원래 되는 거니까. 미국 떨어져가지고 어제 막 어떡하지 고민했던 사람들은 아침에 그걸 보고 안도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 안도감을 강하게 주고는 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아직까지 FOMC는 있으니까 오후장에는 다시 경계 물량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마감 기준으로서는 뭐 저가권 정도 이렇게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마감 모습은 시가가 낮았고 장중에 올라갔다가 요 5일선 부딪혀서 이렇게 양봉 이렇게 나갔죠. 여기 5일선 부딪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캔들의 모양이 지금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요 그림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내일 음봉이 이렇게 한 개 떨어져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의 시세가 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까지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아무래도 좀 긴장감을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일단 양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누가 경기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 시장에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경계감을 나타내는 거라면 같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동지들이니까 개인들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역으로 기관들은 오늘 3천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800억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FOMC에 대한 경계감은 개인들이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수급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FOMC도 내일 하루 정도가 이제 불확실성을 유지한 상황이 되겠죠. 내일도 뭐 빠져봤자 크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은 사실은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 역시도 그래요. 뭐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어떤 큰 변화 내지는 상황 판단 자체를 뚜렷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로 좀 힌트를 한번 잡아보면은요, 오늘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했습니다. 이제 이쪽이 우리 시장 지수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약간 선이 지금 직선이 아닌데 애매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단 라인 지금 찍는 자리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지수 대비해서 지금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상대적으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등이 나갈 때는 또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리드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도주가 아니라 시장 지수를 아무래도 끌고 가려면 이쪽이 움직일 개연성이 좀 있으니까 반등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장 지수가 돌아가고 약세장 반등 매매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떨어질 때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5일선 돌아 나가면 여기 사면 됩니다. 여기 사면은 뭐 한 60일이나 120일선 가면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매매 정도만 IT 쪽에서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군은 그 정도 역할 정도만 당분간은 좀 보이지 싶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전히 약세 유지다. 이게 시장에 지금 좀 무겁게 지수를 누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IT 주변주도 여전히 다 약합니다. 이게 미국 그림이죠. 거의 미국 차트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점 깨져 있고. 근데 반대로 이 개인 투자들은 되게 약오르실 텐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현대차 반등 특이한 겁니다. 현대차 반등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저걸 살까라는 고민을 만약에 한 달 전에 했다면은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뒤에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되게 배가 아프죠. 내가 저걸 살려고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하면서 안 산 거기 때문에 후회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처럼 이렇게 나오는 반등은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면 다음 매매가 지장을 받아요. 현대차가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가고 이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급반등 해버리는 이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특이한 케이스의 종목들이 연속성을 주는 건요, 이건 그들만의 리그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수를 함께 시세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심리를 자극하거나 시세를 좀 현혹시키는 플레이인데, 이게 현대차 보시면 한국전력도 그 케이스죠. 한국전력은 계속 떨어지다가 가장 약하던 종목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여기서부터 반등이 이렇게 세 달 동안 연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무거운 한국전력이 단기간에 플러스 40%가 나버리니까 이걸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막 마음이 뒤숭숭하단 말이에요. 그러실 거 없어요. 약세장에서 되게 특이한 연속성이에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간에 어느 정도 밑에서 되돌아나가는 에너지를 포착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특이한 움직임 포착된다. 중국 소비주 쪽에서 화장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렸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저 20만 원 반등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연속적으로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가 한 달 만에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막 떨어지는 종목을 받고 싶어지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 아직도 장세는 대단히 부진한데 이런 몇몇 종목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너무 자극받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대부분이 경계하고 아직 부진하고 뭐 이런 시세가 좀 더 보편적인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돌아 나가야 돼요. 시장이 보시다시피 시장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이제 시장이 한 이런 정도 라인을 이렇게 돌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장세가 이제 저 10월 달부터 급락 나와가지고 이렇게 웅크렸던 힘이 다 같이 이렇게 터질 거예요. 다 같이. 그럴 때 제일 강한 종목을 잡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부진한 구간에, 대부분이 부진한 구간에서 저 소수의 몇몇 종목들이 저렇게 시세를 현혹시키는 것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세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어제, 오늘 뭐 데일리지 위클 복귀지만 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바이오 볼 때 신라젠 말씀드렸죠. 어제 여러분 신라젠이 제일 강한 급락을 줬죠. 저는 어제 움직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바이오주 쪽을. 신라젠이 10% 급락을 시키면서 바이오 경계감을 그나마 보초서 주고 있던 신라젠이 픽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오주가 와르르 무너졌죠. 그래 놓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팍 돌렸습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지금 여기 신라젠인데요. 신라젠도 21선 밑에서 어제 아래 꼬리 오늘 양봉이니까 아직까지 깨진 게 아니에요. 얘네 위로 돌아서게 되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감리 급락 나온 날이 요 날이거든요. 지금 요 음봉의 절반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이 위로 올라서면은 어때요? 감리, 그 피곤한 감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 악재를 시세가 이겨내는 기준이 8만 원 됩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신라젠 이쪽 라인에서 8만 원 잡아준다면은 바이오도 같이 스타트를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수가 움직이려면 IT랑 바이오는 시장 지수랑 같이 일정 수준 지수 밸런스라도 맞춰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
시장성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체크하실 필요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통신주나 오늘 장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신주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7만 원까지 왔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기보다는 갈 자리에서 못 가고 휴식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서 찬스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못 갔죠. 그러면서 조정기로 좀 더 분명하게 들어와 가지고 가장 추세적인 우위에 있는 통신주가 지금 밑으로 꺾이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줘버렸어요. 그와 함께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것도 좋은 움직임에서 오늘 5일선 깨졌고요. 현대중공업도 뭔가 시끄럽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놨는데 시세가 뭔가 뜨뜻미지근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지수가 반등이 나갈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약간 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에서 시장지수와 함께 반등 나와버리면 얘네들은 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눈치 싸움을 지금은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건 단기 전략이에요.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보여줬던 통신주나 지금 막 뭐 TV 틀면 통신 뭐 조선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그쪽이 지금 시세가 괜찮으니까. 원래 미디어라는 것은 움직이는 주식을 얘기하지 안 움직이는 주식은 주목하지 않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장의 에너지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반등 나오면 움직일 여건이 되어 있고 시장 반등 나오면 저런 조선주나 통신주가 약간 쉴 수 있는 여건들이 오늘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FOMC 앞두고 좀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 FOMC를 일단 긴장감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내려가더라도 이제 이런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이 내려갈 때 더 깨기 위해서 내려가는 하락이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찍고 떨어지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잠깐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지금 여기 이 12월, 1월 이 구간에서 시장이 설령 더 떨어지더라도 이건 구조적으로 막 망가져가지고 1000포인트대 가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월달 저점과 마주보는 저점 하나를 만드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 뭐 떨어져 봐야 한 50포인트 정도, 하루 이틀 정도일 테니까요. 그걸 뭐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적극적인 방어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은 좀 과잉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 얻어맞고 지금 와서 뭐가 무섭냐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너무 도망만 가실 것이 아니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뵙겠습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